안녕하십니까. 새로 외교부 대변인에 임명된 노규덕입니다. 먼저 기자 여러분들을 브리핑 자리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우리 엄중한 외교안보 현실 속에서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는 외교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장관 취임 후 첫 단독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4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세미나 참석, 주요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9월 25일 워싱턴 첫 일정으로 강 장관은 미 국무부와 NSC 내의 한반도 관계자들을 오찬에 초대하여서 격려를 하였으며 이후 오후 3시에는 에드 마키 미 연방상원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후 4시에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후 마들렌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정책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 이후에는 올브라이트 전 장관을 별도로 면담하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화요일 강경화 장관은 하원 외무위 오찬 간담회, 하원 외무위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을 가진 후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행정부 고위 인사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본 강 장관의 방문은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임성남 제1차관은 올해 한중앙아 국가 간 수교 25주년과 고려인 동포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여 9월 26일부터 29일간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가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과 1992년 수교한 이래 외교 차관급 이상 인사로서는 최초의 방문 사례로서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 협력 대상인 중앙아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조현 제2차관은 장관 대리 자격으로 9월 26일 화요일 외교부에서 한일 경제인 회의 대표단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는 물론 한일 관계 관련하여 한일 기업인이 기여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 조 장관 대리는 우리 인재의 일본 기업 취업 증대 문제는 한일 간 대표적 경제협력 사례가 된다고 강조를 하였고 일본 측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지사의 한국인 인턴 채용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일본 기업에서의 한국인 고용도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에 가능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 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및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를 활용하여서 일본인들의 방안을 증대시킬 수 있기 위한 일본 기업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이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에 마지막 순서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전포고를 했다 등등을 언급을 하면서 유엔 헌장 그리고 자의적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위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특히 아무래도 유엔 헌장이라던가 자의적 권리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국제법 차원에서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 원인이 북한 자신의 핵 미사일 도발과 위협적 언사 때문임을 깨닫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평화로운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분명히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외교가 최우선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및 위협적 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 측이 선전포고를 했다,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미국 측은 선전포고를 한 바가 없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미국 백악관의 프레스 브리핑에서 9월 25일자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외무상의 이런 선전포고, 자위권 뭐 이런 언급들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네, 세계일보의 김예진 기자입니다. 네. 지난 14일에 한 특정한 성이 열등하다고 발언하신 국장님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조사를 준비하시는 게 옳은 것인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간부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이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상황과 맞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네. 네. 빨간불 들어오면 네. 네. 오늘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추모비 설립은 한일 합의 위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리고자 하는 노력은 위안부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의 이런 입장을 전달해 온 바 있고 우리 측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추도비 건립은 위안부 합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아사히의 오주연이라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유럽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참가를 재고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북한 리스크를 이렇게 좀 불식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지금 홍보 활동이나 그런 걸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이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입장을 외교 채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현재 공식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불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